자, 한능검을 가장 한능검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와, 붕당정치. 이거요. 수능이나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하고 강의하려면 한 100분 정도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정말 재밌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도 어려운데 이걸 그래도 시험에 또 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붕당 시작부터, 근데 실은 붕당 시작 이야기는 16세기 선조 때 사림이 어떻게 분화되었고 동인이 어떻게 분화되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붕당 시작 파트에서 예속 논쟁에서 황국까지만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예속 논쟁과 황국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한 10분 15분 만에 한번 끝낼 수 있도록, 대신 여러 재밌는 이야기들 비하인드 스토리는 좀 생략을 합니다. 여러분, 선조 때 사림이 정계의 일색을 이룹니다. 원래 사림이 성종 때 삼사직을 통해 중앙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무오, 갑자, 기묘, 을사 4번의 사화를 거치다가 선조 때 가서는 훈구가 자연 도태되고 사림 세상이 되었는데, 학연지연 혈연에 입각해서 이제 사림이 분화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지만, 시험에는 이조 전랑의 자청권 문제로, 그리고 훈구 척신에 대해서 죽이자 살리자 하는 문제로 훈구파에 대한 강경파, 신진사림, 기묘원을 중심으로 한 동인, 기성사림, 심의겸을 중심으로 한 서인로 쪼개졌다. 여기는 훈구에 대한 온건파였다. 기억납니까? 이조전랑의 자청권 문제로 동서 쪼개졌다고요? 훈구파 처벌 문제를 놓고 동서 쪼개졌다고 같은 말입니다. 근데 동인이 정렬인 모반 사건 등을 계기로 해서 서인이었던 송강정철을 죽이자라는 북인과 살리자라는 남인으로 쪼개졌죠. 그런데 북인이 어느 왕 때 권력을 잡습니까? 광해군 때 권력을 잡았죠. 근데 광해군 때 북인이 권력을 잡다가 인조반정으로 바로 날아가면서, 인조반정은 누가 주도했습니까? 서인들이 주도했죠. 그리고 남인들이 참여하는 형국이었죠. 그럼 이게 지금 몇 세기냐면 17세기입니다. 여러분, 원래 15세기는 조선 초기라고 하고요. 16세기가 중종과 명종의 시대인데, 이 시기에 바로 사화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세기가 붕당 정치기인데, 17세기 초반에 광해군이 있었고 그 다음 서인과 남인이 함께 정치를 해나갔던 시기를 바로 붕당 정치기 17세기라고 하는데, 왕은 누구였습니까? 인조가 나왔죠. 여러분, 인조는 서인들이 친명배금 정책을 부르짖다가 정묘호란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존명까지 갑니다. 명을 존경한다, 숭상한다. 존명 배청됐다가 병자호란, 그러니까 두 차례 호란을 여기서 당했습니다. 여러분, 호란을 당했으면 실은 권력을 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 유지 명분으로 이들은 북벌을 주장했죠. 그런데 실은 서인들이 북벌을 주도하고 남인들은 북벌의 비현실성을 비판하면서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이제 효종이고, 효종 때도 당연히 서인들이 북벌을 주장했죠. 어영청에서 북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효종 때 나선정벌까지 2번 하면서 사실상 북벌은 끝나죠. 그 다음 이제 왕이 누구냐면 현종인데, 문제는 여러분, 효종이 큰아들이 아니잖아요. 큰아들은 소현세자였잖아. 제가 소현세자 이야기를 전혀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강의 시간을 압축해야 되니까 나중에 유튜브에 곧 임진왜란 끝나면 소현세자 광해군 이야기 재밌게 합니다. 그런데 효종이 큰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효종이 죽었을 때 기본적으로 나라의 가장 어른, 대비 이런 사람들이 모든 관료들이 상복을 입을 수는 없으니까, 막 3년씩 입을 수는 없으니까 대신 상복을 입고 있는 건데, 기존에 지금까지 왕들은 3년씩 상복을 입었거든요. 기존의 왕들이 죽었을 때 누군가가 대표로 3년 상복을 입었는데, 효종은 큰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굳이 3년 상복을 입을 필요까지 있냐라는 주장이 현종 첫해 효종이 죽자마자 대두된 겁니다. 그때 인조의 계비, 자의대비가 살아있었는데 서인들은 야, 왜 1년 상복만 입어도 돼? 그러니까 남인들은 야, 그래도 왕인데 아무리 둘째 아들이라고 어떻게 1년 상복 입냐, 3년 상복 입자. 근데 당연히 누가 이겼겠습니까? 서인들의 1년설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현종 거의 마지막 해에 누가 죽냐면 효종 B가 죽어요. 그때도 인조의 계비, 자의대비도 나이가 인조보다 한 40살 어린 상태에 시집을 왔기 때문에 살아있어. 그래서 인조의 계비, 자의대비가 며느리가 죽었으니까 상복을 몇 년 입냐 하는 거 가지고 남인들은 야, 지금까지 기존에 1년이니까 1년 상복 입자라고 이야기하고요. 서인들은 무슨 소리, 큰 며느리가 아니냐, 9개월 상복을 입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현종이 죽기 직전이었거든요. 현종이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아빠가 큰아들이 아니라고, 이렇게 왕이 죽거나 왕비가 죽었을 때
상복을 입는 기간을 줄여버린다면 이건 왕실에 대한 모독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남인들의 일련설을 이렇게 이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현종 때 있었던 상복 몇 년 입냐 하는 거 가지고 서로 싸웠던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예송 논쟁이라고 합니다. 예적인 문제로 송사가 걸리는 논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송 논쟁 어느 왕 때? 현종 때. 왜 일어나는 거야? 효종의 왕 계승과 관련된 정통성 논쟁이라고 합니다. 효종이 큰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첫 번째 예송에서는 누가 이겼죠? 서인의 일련설이 이겼죠. 이 첫 번째 예송을 기해 예송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너무 어려워지죠? 2차 예송은 효종 B가 죽었을 때입니다. 이걸 무슨 예송이라고 하냐면 갑인 예송이라고 합니다. 근데 둘 다 일련설. 1차 예송 때는 서인의 일련설이, 2차 예송 때는 남인의 일련설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봐봐. 처음으로 남이 이제 주도권을 잡아요. 주도권을 잡고 서인은 점점점점 따라오는데 두 번째 예송이 현종 마지막이었으니까 바로 왕은 바뀝니다. 왕은 숙종으로 이렇게 바뀌는데 숙종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다가 한 20살쯤 됐더니 남인들이 좀 건방져. 그래서 당시 영의정 허적의 유학 사건이라는 사건이 터집니다. 허적이 잔치를 하는데 영의정이야. 근데 비가 오니까 왕이 걱정돼가지고 기름 천막, 비가 새지 않는 천막, 유악을 내어 죽어라 라고 도승지에게 명령을 했더니 도승지가 아니 영의정 허적대감께서 유악을 벌써 가져다 쓰고 계십니다. 유악은 군수품이거든요. 건방지게 왕의 허락도 없이 그런 걸 핑계로 완전히 다 남인들을 작살내버립니다. 그냥 너희 잠깐 주도권을 다른 정당에 내줘가 아니라 죽여버리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고향으로 내려보내고 모든 정치는 서인하고만 하겠다. 이게 첫 번째 황국이라고 하는 경신 황국입니다. 이게 국정이 뒤바뀐다 황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로지 권력은 누구만 잡는 거예요? 서인만 잡는 거예요. 서인만 동그라미. 근데 여러분 이쁘게 동그라미 점점점 하다가 서인만 동그라미고 이제 오로지 누구만 갑니까? 서인만 가고 남인 아예 그냥 다 고향 앞으로. 오케이? 그런데 남인이 권력을 잡고 싶어가지고 너무 예쁜 여인을 후궁으로 들여보냅니다. 그게 장희빈이었어. 장희빈에게 뻑이 가버렸어. 숙종이. 그리고 장희빈이 아들을 낳네. 훗날 이 아들이 경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또 백엔잎 송사라고 당시 서인 집안의 인현왕후는 착했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장희빈이 내 아들 세자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장희빈의 아들을 세자로 만들려고 하니 서인이었던 대빵 송시열이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송시열 바로 사약 먹여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남인들만 정치해. 그래서 남인들이 권력을 잡습니다. 이걸 무슨 왕국이라고 할까요? 기사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인 세상이 됩니다. 여러분 남인 세상이 됐는데 여자 예쁜 거 오래 안 간다 이런 말도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장희빈에게 조금 지쳐요. 그래서 장희빈하고 이제 부부싸움하고 또 인현왕후는 왕비였는데 시골로 쫓아냈단 말이야. 사가로 쫓아냈어. 그리고 장희빈이 중전이 돼 있었어. 부부싸움하고 옛날 쫓아냈던 인현왕후 거처를 숙종이 거닐면서 야 인현왕후 참 착했는데 고향에서 아프다는 소리도 들리고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빈 거처에 옛날 중전이 머무르던 곳에 울음소리가 들려. 가봤더니 어떤 무수리가 울고 있어. 너 왜 여기서 울고 있냐 그랬더니 저는 옛날 사가에서부터 인현왕후를 모셨던 몸종으로 함께 궁궐에 들어왔는데 인현왕후가 사가로 가시고 저만 혼자 이렇게 궁궐에 남아있으니 왕비가 그리워서 중전마마가 그리워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종이 봤더니 그 무수리가 어여쁘거든. 아 네가 그리워하는 사람과 내가 그리워하는 사람이 같구나.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 무수리가 동입니다. 동이. 드라마 동이.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제 그 무수리가 왕의 성운을 입고 후궁이 됩니다. 최숙빈. 그래서 최숙빈이 계속 인현왕후에 대한 그림을 자극시키고 그래가지고요. 다시 사가로 쫓겨났던 인현왕후를 중전마마로 불러들이다 보니까 아니 그럼 중전이었던 장희빈은 다시 후궁이 되는. 여러분 후궁이 중전이 되는 경우는 있지만 중전이 후궁이 되는 경우를 이거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남인들이 막 그럴 순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남인들 다 죽어하고 또 남인들 다 작살내버리고 오로지 누구만 데리고 정치하겠다? 또 서인만 데리고 정치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왕국이냐면 갑술왕국이에요. 그리고 장희빈은 얼마 있다가 죽습니다. 갑술왕국 이후에 나쁜 짓거리 하고 막 인현왕후 아프라고 무당 불러들여서 무당이 막 인현왕후 인형을 만들어서 인현왕후 인형에 팔을 찌르면 인현왕후가 막 팔이 아프고 머리를 찌르면 인현왕후가 머리가 아프고 막 그러다 그게 다 발각돼가지고 장희빈은 죽어요.
그건 이제 무고의 옥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시험에 안 나올 수 있고요. 여러분 이거 하시겠습니까? 보통 이제 저는 어떻게 공부를 시키냐면 이게 진짜로 수험왕수 공부할 때 이거 모르면 큰일 나니까. 근데 우리 한능검은 진짜 붕당 모르겠으면 애 눈 딱 감고 하면 이제 틀려버리지. 근데 또 기출이 안 되면 땡큐고. 기출 시험 3번 보면 한 번 정도 나옵니다. 일단 앞 글자 기, 갑, 경, 기, 갑 앞 글자 암기시킵니다. 다시 기, 갑, 경, 기, 갑 암기시키고요. 권력을 어떻게 잡나 보세요. 서, 남, 서, 남, 서. 기갑, 경기갑, 서남, 서남서. 누가 이겼는가 계산 때리면 되죠. 됩니까? 더 자세히 하자면 예속논쟁 때는 서인은 왕과 사대부가에 같은 예를 적용한다. 사대부가에서 큰아들이 죽었을 때와 둘째, 셋째가 죽었을 때 부모가 치르는 상해 기간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왕도 여기 효종이 큰아들이 아니니까 좀 내려라. 왕사, 동래. 천하, 동래. 여기 왕사, 부동래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건 기년설이고 이건 참채설이고 이건 대공설이고 그럼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현종 때 예속논쟁이고 숙종 때 황국이다. 예속논쟁 처음 효종이 죽었을 때와 효종 B가 죽었을 때 서남, 서남서니까 서인이 이겼고 남인이 이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경신왕국 서남서 일단 잡으시면 비하인드 스토리는 허적의 유학사건 기사한국은 장희빈이 아들 세자로 올려다 송기시를 준 거 물론 이 경신왕국에서는 윤유가 사문난적으로 몰려서 죽는데 그럼 또 너무 어려워지고 그 다음 갑술왕국에서는 다시 장희빈을 작살내면서 후궁으로 내리면서 인현왕후 재등장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조금만 더 가볼게요. 붕당이 여러분 지금 보면 여기 서인이죠. 서인이 권력을 잡았죠. 경신왕 때 서인이 남에 대한 처벌 문제를 놓고 노론과 소론으로 쪼개집니다. 노론은 서인의 지금까지 영수했던 송시열이었고요. 소론은 윤증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고 송시열과 윤중 쪼개졌는데 기사왕 때는 다 같이 서인들이 몰락했다가 마지막 갑술왕국 이후에 노론과 소론의 대립이 완전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노론은 최숙빈의 아들 연인군을 지지합니다. 훗날 영조고요. 소론은 야 그래도 장희빈은 나빴지만 그 아들은 착해라고 하면서 장희빈의 아들 경종을 지지하는 게 소론입니다. 여기까지. 소론은 뭐 성략적 이해 탄력성을 지니고 있다. 양명학을 공부했다. 북방개척 이거는 문화사 파트에서 조금 소론에 대해서 공부하면 될 것 같고 노론 소론 처음 분화된 게 경신왕국이다. 노론 소론의 대립이 심화된 게 갑술왕국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조선은 노론들의 나라죠. 18세기 노론들의 나라에서 나름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노력했던 게 영조와 정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더 이상 어떻게 짧게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사색당파라고 하면 동서인은 뺍니다. 그리고 북인, 남인, 나중에 이제 문화사 가면 여기는 조식학파, 이황학파, 그 다음에 노론은 이학파, 소론은 우계, 송원의 제자다, 송원학파. 그래서 학파까지 형성되는 사색당파는 바로 이 친구들을 이야기하는데 사색이 동시에 정치를 한 적은 없죠. 북인은 광해군과 함께 몰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서인이 경신왕국 때 노론과 소론으로 쪼개지는구나 이렇게 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바로 한번 풀어볼까요? 자, 한능검을 가장 한능검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붕당 봤습니다. 특히 현종 때 예속논쟁 2차례와 숙종 때 황국 3차례 있었다. 기갑, 경기갑 꼭 기억하셔야 되고 숙종이 장희빈과 사이에 낳은 아들이 경종인데 경종이 몸이 약했고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배다른 형제, 이복 형제, 연인군, 최숙빈의 아들을 세제로 임명해 놓고 있었는데 동생 제자입니다. 아들 자자 갈라 세제. 세제 연인군이 경종에게 간장게장 바쳤는데 그거 먹고 죽습니다. 그리고 영조가 왕이 돼요. 이 영조가 왕이고 그 손자 정조가 왕이었던 시기가 18세기인데 이 18세기는 노론의 힘이 너무 강했던 시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영조를 계속 지지했던 게 노론이고 그 노론에 의해 왕이 된 영조도 노론들의 권력을 장악해가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되 그 나름대로 왕권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민생을 안정을 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업적들을 했다. 근데 여러분 영조와 정조 업적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평상시에는
뭐 수험 강의할 때는요, 칠판에 영조, 정조, 업적을 수십 개를 나열해 가면서 어떤 것들이 칠판에 필기가 되어졌으니까 그 다음 이거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하는 거면 이렇게 말로 하고 편집으로 가다 보니까 혹여나 중요한 내용을 빠뜨릴까 봐 저도 책을 보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탕평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붕당 간의 다툼을 탕탕 평평하게 이렇게 왕 입장에서 중재를 서겠다가 탕평책인데, 탕평책을 실은 처음 언급했던 왕은 숙종입니다. 그렇지만 숙종은 가장 탕평적인 정치를 못했던 왕이죠. 왜? 숙종 때 3번에 황국이 있었으니까. 황국은 붕당의 근간이 깨진 겁니다. 일당 독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송 논쟁 때 1차 예송 때 서인이 이기고 2차 예송 때 남인이 이겼어도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황국 때부터는 완전히 일당 독재잖아요. 탕평을 가장 먼저 언급했던 숙종의 탕평은 실패했던 반면에 영조와 정조의 탕평책은 나름 좀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영조의 탕평을 완론탕평이다. 완론탕평은 왕이 붕당 간의 다툼을 일시적으로 누른다. 그리고 영조는 탕평파를 육성하고 탕평비를 세웠고 탕평의 교서를 발표합니다. 뭔가 보기 자료에 이거 탕평책 관련된 글인 것 같다 그러면 99% 영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탕평파, 탕평비까지. 그리고 이제 나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데, 살림의 정치 참여를 금한다. 살림이 뭐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송시열 같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노론이 계속해서 권력을 장악해 가다 보니까 정승판서하고 은퇴해서 고향에 낙향한 노론 출신이 지금의 정승판서보다도 오히려 더 끝발이 센 거지. 그래서 지방에서 후배 노론 정승판서들에게 야 이렇게 해서 왕한테 개겨 임마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살림이에요. 맷산자 유림할 때 림자. 이 살림의 정치 참여를 막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영조다, 이건 정조다, 잔상을 남겨야 되는데, 그나마 수망국사는 보기자료 주고 나서 영조 아닌 것 골라라 그러면 아닌 게 정조 하나고 나머지 4개는 영조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나마 좀 쉬운 게 영조 골라라. 만약에 3번이 영조다. 1, 2, 4, 5번 중에 하나 정도가 정조가 나오고 나머지는 갑자기 대용군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조선 초기에 뭐 태종 이방원이 나온다거나 이렇게 쉽게 출제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이게 영조다 정조다는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 다음 서원을 정리합니다. 우리 역사상 서원 철폐는 딱 2명이 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영조와 더 많은 서원을 철폐했던 나중에 훗날에 흥선대원군 꼭 기억하시고요. 3사의 권력을 약화시켰다. 그러니까 3사들이 원래 특히 사관원 사원부는 간쟁, 봉박, 서경을 하잖아. 그래서 왕권을 견제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이 3사 관리들이 선배 정승판서들의 잘잘못도 논해야 되는 건데, 이게 노론이 모두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정승판서도 다 노론이고 3사 관리들 젊은 친구들도 노론이다 보니까 이 노론이 선배 노론들의 눈치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야 3사 권한을 약화시켜요. 그 다음 3사 관리를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이 2조 전랑의 통청권이죠. 그 다음 2조 전랑의 후임자 청구권을 자청권, 다른 말로 자대권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2조 전랑의 후임자 청구권, 자청권 때문에 붕당이 시작되었죠. 사림이 동인과 서인로 나눠졌잖아. 그래서 2조 전랑의 통청권과 자청권을 박살낸 게 바로 영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록과 실시는 좀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은데 노인네들에게 과거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고요. 오군영 정비 조금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수성유눔이라고 하는데, 오군영이 기억은 나십니까? 조선 후기 중앙군 훈련도감, 어영청, 수어청, 총청, 금이영 그러는데, 훈련도감과 어영청과 금이영이 도성을 나누어 방어하게 한다. 하는 거면 조금 어렵고요. 사용세에 대한 삼심제는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 옆에 뭐라고 써놓으셔야 되겠습니까? 삼심제 시행했던 왕들 고려, 문종과 세종과 영조까지 여러분 체크를 해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신문고 부활합니다. 신문고 옆에도 써놓으셔야 됩니다. 신문고를 처음 만들었던 왕이 누구야? 태종 이방원. 신문고를 폐지시켰던 왕이 누구야? 연산군. 신문고를 다시 부활시킨 왕이 누구야? 영조. 이건 여러분 좀 체크를 해놓으셔야 될 것 같고, 누가 뭐라고 해도 영조로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건 균역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균역법이 뭔지는 경제 파트 조선 후기 가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공부하겠죠. 대동법, 영정법, 균역법. 중요한 건 영조 때 균역법이 시행되었다. 지금까지 한 것 중에 가장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됩니다. 신문고 부활도 많이 출제가 되고요. 노비 공간법보다도 노비 종목법? 노비는 엄마의 신분을 따른다. 왜냐하면 당시 외건 노비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양인 여자와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한 명이 천하다. 실은 고려부터 조선 전기까지는 일천즉천인데 일천즉천을 적용할 경우에 그 자식이 천이 되잖아. 국가 입장에서 노비 숫자가 많은 게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노비 종모법을 실시합니다. 그 다음 청계천 준설공사도 영조 업적으로 시험 출제가 돼버립니다. 실제로 여러분 도시 인구가 늘어나면서 서울 근방에 있는 산에는 나무들이 사라집니다. 땔감을 다 떼려고 나무를 베어버리다 보니까 비가 조금만 와도 토사가 흘러 넘치고 그게 청계천에 쌓이다 보니까 또 청계천 물이 범람해서 백성들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청계천 준설공사를 냈다. 영조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다음 페이지 가지고 영조 편참을 보겠습니다. 영조 중에 가장 기출이 많이 된 게 누가 뭐라고 해도 속대전입니다. 조선의 법전 중에 여러분 다른 법전은 몰라도 일단 경국대전이 어느 왕 때 완성되었다. 이거 대답 못하면 지금 큰일 나는 거죠. 경국대전 어느 왕입니까? 성종 때. 근데 그 경국대전의 뒤를 이어서 속대전을 편찬했다. 그럼 지금 여러분 170페이지에 영조 업적이 많았잖아요. 이 영조 업적 중에 탕평 교서, 탕평비, 탕평파 별표, 서원정립 별표. 다 그것도 안 중요하진 않아요. 다 한 번씩 나옵니다. 사용수에 대한 삼심제 별표, 그 다음에 신문고 별표, 균역법 별표, 청계천 중설공사도 시험에 기출된 적은 있는데. 그리고 속대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노란색이 돼 있긴 합니다만 동국문헌 비고가 한능급엔 유독 많이 기출됩니다. 이게 홍봉한이 썼는데 홍봉한이 누구냐면 사도세자 장인 해경국 홍씨 아빠예요. 근데 이 홍봉한의 동국문헌 비고는 국가 차원의 국가적 백과사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지도서는 전국의 읍지를 모은 지리서다. 이 정도 잡아주시고 동국지도는 나중에 지도할 때 세조 때 양성지의 동국지도와 영조 때 정상기의 동국지도를 비교할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다시 문화사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고요. 실은 세조 때 양성지의 동국지도는 세조 강의 때 언급은 해드렸습니다만 기억 안 나셔도 돼요. 왜? 정치사에 살짝 건드려 놓고 경제사회, 문화사에서 계속 다시 만납니다. 이제 그럼 정조 가겠습니다. 정조는 준론탕평입니다. 영조가 완론탕평이었죠. 완론탕평은 왕권로 붕당 간의 다툼을 일시적으로 눌렀던 반면에 정조의 준론탕평은 강력한 왕권로 붕당의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명백히 가리는 걸 준론탕평이다. 완론탕평, 준론탕평 꼭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 노론 벽파 세력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노론 벽파가 여러분 영조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172페이지에 시마톡톡에 보면 영조 때 2인자의 난이 있었다는 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소롱 강경파 2인자가 지금 현재 왕인 영조는 선대왕을 간장게장 먹여서 죽였어요. 이게 2인자의 난이고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 이모화변까지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모화변으로 시험 출제는 되지 않더라도 영조 때 사도세자 죽었던 이야기는 다들 아실 거 아닙니까? 이때 노론 일부는 사도세자를 잘 죽였다. 임금의 생각이 옳았다. 임금 벽자, 노론 벽파. 근데 사도세자 불쌍하다. 동정을 베푼다. 베풀 시자. 그럼 정조는 노론 벽파를 좋아하겠습니까? 노론 시파를 좋아하겠습니까? 죽은 사도세자 아들이 정조인데. 그러니까 노론 벽파를 제거하고 시파를 중용합니다. 그리고 영조가 늙음하게 내시들한테 좀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환관을 제거합니다. 외척도 제거합니다. 그리고 노론 시파를 중용하고,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시파는 노론은 아니지만 정조와 생각을 같이 했던 관료를 다 시파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좋아요. 그냥 노론 시파 중용하고 남인도 중용합니다. 남인 중에는 정약용 모르시면 일단 큰일 나는 거고 최재공은 좀 어려울까요? 여러분에게는 당시 정승까지 했습니다만 최재공이 그 신해통공, 좀 이따 통공정책, 금난정권 철폐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그거 주장하는 보기가 나올 때 최재공 이름이 나오긴 하는데 일단 남인 정약용. 그리고 서론도 중용하고 서를 중용하는데 서를 규장각 검서관 이건 진짜 시험에 대박입니다. 다시 규장각 검서관에 박재가, 유득공, 이덕무 꼭 체크하십시오. 여기 지금 서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들이 규장각 검서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정약용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여러분 이제 뭐 중학생도 다 아는 이야기 규장각을 만듭니다. 학술기구죠. 거기서 경연도 합니다. 경연 생각나야 되는데 세종이 집현전에서 경연했죠. 기억납니까? 홍문관을 만들고 성종이 경연했고 바로 정조가 이 규장각에서 경연을 합니다. 이 규장각 자체가
노론들이 장악하고 있는 비변파 견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노론들이 어차피 오군영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장용영을 만듭니다. 여러분 진짜 규장각과 장용영은 초등학생도 다 알고 있습니다. 종조 업적이라는 거. 그 다음 또 하나 초계 문신제를 시행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정조 입장에서는 문신들을 재교육한다는 취지하에 초계 문신제를 시행합니다만 젊은 관료들이 문신들끼리 시험을 보면 많이 이길 거 아니야. 자기를 지지하는. 자기를 지지해주는 젊은 관료들의 학문적 실력을 믿고 문신 관료들끼리 과거 응시를 보게 해서 그중에 1, 2등 하면 승진을 시켜주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초계 문신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있고 아까 이조전랑의 통청권과 자청권을 영조가 폐지시켰는데 자청권이 잠깐 부활되니까 자청권 완전 폐지 이것도 조금 한능검에는 어렵고요. 수령에게 권한을 강화시켰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향약은 지방의 사족들이 주관하는 건데 이걸 전부 다 수령에게 주관케 했다는 거. 그 다음 화성 이건 별표 쳐야죠. 수원 화성 수원성 세계문화유산 아닙니까? 이거 만드는 과정에 그 화성으로 행차하기 위해 정약용이 노량진 쪽에 배다리까지 만들었죠. 그리고 화성 만드는 과정에서 정약용이 거중기 만들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정조가 이 화성으로 행차하는 그림 시흥 환어 행렬도 171페이지에 사진자료 나옵니다. 정조 업적 줄 때 이 사진자료가 많이 기출됨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 시흥 환어 행렬도 역시 김홍도가 병풍에 그린 그림입니다. 정족대화가 김홍도 다 아는 이름들 거예요. 그 다음에 통공정책, 특히 금난정권 철폐. 그러니까 조선의 수도 서울, 종로 옆에는 시전 상점들이 설치가 되는데 이 시전은 국가가 설치한 관영 상점입니다. 그러니까 시전 상인들이 시전에서 일을 하고 물건을 파는 대신에 국가에 점포세를 내죠. 그런데 아니 세금도 내지 않고 시전 상인들 앞에서 막 바구니 들고 와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난전이라고 해요. 경제사 가서 다시 합니다. 그 난전들의 장사하는 행위를 금하는 권리, 그걸 금난정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금난정권을 시전 상인들이 행사하는 게 너무 정조가 볼 때는 꼴보기 싫은 거야. 재벌들이 없는 막 중소 자영업자 막 두드러 패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금난정권을 철폐시켰다. 이거 다시 합니다. 경제사에서. 정조업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영조업적으로 균역법이 경제적 업적으로 중요하다면 정조업적으로는 금난정권 철폐, 신의 통공정책이라고 한다는 거 꼭 알고 계시고 문체반정도 한능검에서는 무슨 말이냐면 당시 정약용 등등 정조도 물론 서학자였던 것 같기도 한데 성경 강도하고 이런 걸 노론들이 비판합니다. 그래서 왜 올바르지 못한 문체의 글을 저렇게 읽고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니까 정조가 야 그럼 너희 노론 출신 중에 박지원이라는 인물이 있지 않냐? 그 박지원이 양반전, 호질, 허생전을 썼는데 이거 다 한문소설이거든요. 이거 올바른 문체의 글이냐? 완전히 박지원의 그런 폐사소풍체 아니냐라고 하면서 옛 올바른 고문체로 돌아갈 걸 이야기하면서 박지원을 찍어 누른 게 이게 정조가 약간 꼬라지 부린 거예요. 이게 바로 문체 반정인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잡아주시고 정조 편찬 사업도 가보시면 누가 뭐라 해도 대전 통편이 가장 기출이 많이 됩니다. 대전 통편. 영조는요? 속대전. 영조 속대전과 정조의 대전 통편은 다 법전입니다. 나머지 편찬물들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시험에 여러분 제가 시험에 한번 나오기 힘든 것들만 빼드려 볼까요? 재연절목하고 전은옥편? 이 정도 빼놓고는 전부 정조업적으로 시험 출제가 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조의 일기가 홍제전서와 일성록입니다. 특히 일성록은 세계 기록유산이기도 하죠. 외교 문집, 동문희고도 기억하시고 그 병서조, 그 다음 무예서조, 그 무사 백동수 드라마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무예, 도보, 통지입니다. 그 다음 추간지, 탁지지는 호조 관련, 형조 관련 이야기들인데 여러분이 좀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하고 청나라로부터 고금 도서 집성을 수입하기도 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쪽 파트는 어쩔 수가 없는 게 만약에 영조가 있고 정조가 있다 그러면 아니 이제 문제를 풀어 드리겠습니다만 서원철폐 그럼 영조, 규장각 정조, 초계문신제 정조, 금난정권 철폐 정조, 균역법 영조, 탕평교서, 탕평비 영조, 청계천 중설공사의 영조, 대전 통편 정조, 속대전 영조, 고금 도서 집성 수입 정조 되시나요? 이게 동국문헌 비고 그럼 영조 이게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참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문제를 두 문제 선정했으니까 문제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능검을 가장 한능검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오늘 조선 정치사 마지막 시간 세도 정칙입니다. 조선이 15세기는 조선 초기 그래가지고 태종, 세종, 세조, 성종 이런 왕들이 있었던 훈구파가 집권했고 가장 잘 나갔던 시기인데 16세기에 훈구와 사림의 대립, 네 번의 사화가 있었고 16세기 말 선조가 왕일 때 사림이 정계 일색을 이루고 분당을 시작했으나 임진왜란까지 발발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보통 조선 정기, 그 이유가 조선 후기. 그럼 임진왜란이 1592년인 건 조금 알고 계시지 않나요? 그리고 7년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15, 16세기는 조선 정기가 되는 거고 17, 18, 19세기가 조선 후기가 되는 건데 여러분 공부해 보았듯이 17세기는 서인과 남이 대립하면서 두 차례 예송 논쟁과 세 차례 황국이 일어났던 시기가 바로 17세기 붕당 정칙입니다. 그리고 18세기 영조와 종조가 한 70년 정도, 80년 정도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18세기는 영종조기 혹은 노론의 일당 독재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오늘 공부할 19세기 후반,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기 쉽게 해 주시려고 우리 정조 대왕님께서 정확히 1800년에 돌아가 주십니다. 그러니까 정조 돌아가시고 바로 19세기 시작입니다. 19세기 전반기에 순조, 헌종, 철종 3대 60여 년간을 세도 정칙이라고 합니다. 왕권은 미약해지고 안동 김씨나 풍양 조씨 같은 일개 가문이 권력을 잡습니다. 지방관직을 살려면 안동 김씨나 풍양 조씨에게 용돈, 뇌물을 갖다 바쳐야 합니다. 보통 이 당시에는 현령직은 3,000냥, 군수직은 10,000냥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돌아다녔죠. 그러니까 관직을 사고 팔았다 매간, 매직이 성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돈을 주고 관직을 산 지방관 입장에서는 본전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백성들을 착취합니다. 그래서 세금 제도가 힘들었다. 이 표현이 삼정이 문란했다. 삼정이 뭔지는 경제사 가서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당시 이 안동 김씨나 풍양 조씨들이 경성,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 그리고 화성, 수원 쪽에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이들을 벌열, 경성과 화성의 벌열 양반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당시 이들이 완전히 비변사를 장악해요. 그래서 비변사 이상의 이품 이상의 고관들만이 정치력을 발휘했다. 그리고 조선왕조 500년을 통틀어서도 가장 많은 자연재해가 있었고 콜레라 같은 전염병도 돌아가지고 막 20만 명이 죽고 막 그래요. 그리고 밖에는 코 크고 눈 파란 친구들이 막 통상하자고 달려듭니다. 이양선이 출몰하고요. 동학이란 종교도 세도 정치 거의 후반부인 1860년에 창시가 되죠. 이 시기에 천주교 교세는 확산이 됩니다. 여기저기 아멘, 할렐루야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말세 분위기예요. 이 말세 분위기에 백성들의 삶이 힘들고 그러니까 미륵신앙이 유행했고 비기신앙, 도참신앙 그 다음 충청도 서산 땅에 정시성을 가진 자가 나타나서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한다. 이런 정감록 같은 책이 유행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막 저항을 합니다. 벽에다가 사또 시발놈 하고 써놓고 도망치는 막 벽서운동, 사또는 시발놈이 하고 써서 막 던지는 괴서운동, 항조, 조세에 대한 저항운동, 거세, 세금 거부운동 이런 저항들을 하다가 막 소작쟁이도 하고 하겠죠. 그러다 끝내 밀란로까지 바로 이 세도 정치기에 터져버리는데 그게 세도 정치기 조금 전반부인 순조 때 1811년에 홍경의난 그리고 세도 정치 거의 후반부인 1862년에 진주밀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지간하면 정근대사 제가 강의하면서 연도를 암기하시라 이런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19세기 1800년 때부터는 조금 연도를 암기해 주셔도 괜찮아요. 홍경의난은 1811년인데 홍경래가 과거 시험에 여러 번 떨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과거 떨어진 이유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서북지방민이기 때문에 차별받았다. 조선란 나라는 서북지방민, 평양, 이북 쪽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열받은 홍경래가 그 서북지방에는 광산업도 발달하잖아요. 그리고 의주의 만상 같은 경제사에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그 상고업자들에게 지원을 받아서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키는 게 그게 바로 홍경래의난입니다. 근데 홍경래의난에서는 특히 청천강 이북에서 전개됐다. 이 표현이 시험에 100번 나오는 표현이니까 꼭 잡아놓으십시오. 근데 1862년 진주에서 일어난 진주밀란은 이게 전국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함경도와 제주도까지 밀란이 일어나는데 이걸 임술농민봉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탐관오리, 백낙신, 전직 양반, 몰락 양반, 유계춘 이런 이름까지 알긴 여러분들이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홍경래 은하는 청천강 이북에서만, 진주밀란은 전국으로 확산돼서 임술농민봉기, 특히 임술농민봉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선 정부가 삼정이정청을, 그러니까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 삼정이정청을 설치하기도 했구나. 이 정도만 조금 잡아주시면 세도 정치기는 그냥 끝나는 걸로, 세도 정치기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세도 정치기 맞다. 세도 정치기에는 이양선이 출몰했다. 세도 정치기에 비기 도참 신앙이 유행했다. 미륵 신앙이 유행했다. 정감록 같은 책들이 있었다. 홍경래 난이 일어났다. 임술농민봉기가 일어났다. 매감매직이 성행했다. 안동김씨, 풍양조씨가 권력을 잡았다. 비변사에서 2품 이상의 고관들만이 정치력을 발휘했다. 뭐 이런 문장들로 시험에 나오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선 후기 정치사 문제만 풀면 진짜 정근대사 정치사는 다 끝납니다. 문제 풀겠습니다.